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2022년 12월 6일 오후 마감 시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석현 전략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시장지수 점검, 두 번째 향후 전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의미한 개별 종목 진단 이렇게 따져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굉장히 뜨뜻미지근했어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하루 종일 그냥 이제 별다른 변수가 없는 상태로 그냥 이제 좀 이것저것 그렇게 하다가 순매도세가 돼버려가지고 코스피하고 코스닥 둘 다 순매도 마무리가 된 상황이죠. 이런 경우 이런 장에서는 증시가 위로 못 올라갑니다. 왜? 개인은 일단은 자본의 총량으로 따지게 되면 개인이 외국인하고 기관을 압도합니다. 근데 왜 개인은 못 올리고 외국인 기관은 올릴 수 있는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이 뭔가 좀 이제 멍청해서 그런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은 다수가 소액의 규모로 이제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은 소수가 다수의 자본을 이렇게 끌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결정지을 수가 있어요. 방향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물론 본인들이 선택했다고 해서 선택한 대로 무작정 간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유리한 공격자의 입장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총량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규율이 없는 민병대 50만, 잘 훈련된 정규군 미군 12만,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량이 의미가 없죠. 이렇게쯤 되면. 왜냐면 민병대 얘네들은 막 서로 분파도 많고 세력도 다르고 위계질서도 뭐 맞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다라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딱 캐치를 하고 이제 이 매동을 보시면,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좀 이제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거진 이렇게 되면 코스피하고 코스닥 둘 다 이제 이 정도면 약세죠. 예, 지수가 1%대 하락이 됐으면은 이거는 약보합이라고 보지 못하고 그냥 약세 마감했다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그 당초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대로 이 기업들 간의 이익 추정치랑 지금의 상승률일 간의 표준 편차가, 괴리율이 표준 편차로 따지게 되면은 플러스 2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플러스 2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요거 이제 그 표준 편차 이런 거 옛날에 이제 공부하셨을 거예요. 뭐 모집단 표준 편차, 이거를 이제 모집단으로 되어 있는 가격을 표준 편차로 바꾸게 되면 0, 1, 2. 그러니까 제가 좀 잘 못 그렸는데 이건 더 수렴이죠. 사실상 원래대로 종 모양으로 따지면 더 이렇게 수렴이 되는 건데 이 2에 있다라는 거예요. 괴리율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3, 4, 5도 있고 6도 있고 7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확률보다는 플러스 2 정도 됐으니까 다시 이격이 수렴으로 바뀌는 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신뢰도 있는, 그리고 또 리즈너블한 합리적인 전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이게 빠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지금 전기 가격이 굉장히 위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석탄 화력 발전 비율이 44%예요. 2022. 물론 이제 그 외에 다른 것도 석탄, 석유, LNG, 원자력, 수력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게 가장 최신화된 겁니다. 2020년이 44%예요. 근데 지금 석탄 가격이 다시 1톤당 400달러를 돌파를 하는 식으로 가고 있고, 원래는 얼마였느냐? 원래대로였다면 막 1톤당 50달러 이러니까 8배, 800% 이상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수익률 800%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도 비싸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계속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파월 의장님이 경고한 대로 노동시장이 과열됐어요. 이게 고용자 수가 이제 늘어나니까 이렇게 기술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용자 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구매력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죠. 그러면 더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더 가격 치솟고, 더 물가 치솟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재화는 한정돼 있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비정상적으로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전쟁 때문에 재화 공급이 불확실하니까 기술적으로 계속 극단의 극단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연준은 기준금리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기준금리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 잡겠다. 그 외의 방법 말고 강제성을 할 수 있는 게 연방준비제도 입장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것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경제 상황, 경기 둔화 올 거 무서워가지고 12월부터 조절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경기 둔화는커녕 오히려 화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둔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늘어나고 있는 건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이제 악순환의 연속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방세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인버스라든지 이런 걸 다루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인버스 쪽으로 가는 편이 훨씬 더 이제 흐름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일단 당분간은 그래요. 그리고 유의미한 개별 종목 진단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도록 하죠. SAMG 엔터가 오늘 상장을 했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이라고 하는 그 3D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인데 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좀 유행인가 보죠. 네, 그래서 네,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IPO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박 난 거지. 네. 유니드 BT 플러스가 이제 상한가를 쳤는데요. 요거는 왜냐? 분할 잘 몰라요. 이거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의미 없이 이유 없이 상한가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돼요. 예, 구분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위니아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 쳤는데 이거는 명확하죠. 애플페이 출시 임박 소식에 상한가를 쳤는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 위니아 그룹은 유통 전문 계열사 위니아 에이드를 통해서 애플 공인 서비스 섹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애플 관련주로 인식이 돼서 테마주성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옴시티 어제의 네옴시티 그리고 오늘의 애플페이 이런 걸 기반으로 이제 판단해 나가시면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